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폼 작성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유형 중에 두 가지로 시험지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트롤러의 종류 및 활용입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이건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컨트롤러의 종류 활용인데 우선 컨트롤러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표시하고 매크로 함수 및 명령 실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서 폼을 구성하는 개체가 바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컨트롤러는 폼이나 보고서에서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컨트롤러의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폼이 디자인, 보기 상태일 때 컨트롤 도구 상자가 표시가 되며 컨트롤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컨트롤러가 이런 것들이라고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컨트롤러의 내용들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 못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름표죠, 이름표. 우리가 그 회원 가입하는 걸로 많이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 박스가 있어도 이름 쓰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글씨, 그게 바로 레이블 박스예요. 아시겠죠? 그죠? 레이블 박스. 제목이나 캡션, 설명 등의 텍스트를 표시해주는 컨트롤러다.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가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 네모로 박스 하나 있고 여기 이름 쓰시죠? 뭐 썬티 쓰시다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입력란이 바로 텍스트 박스인데 입력란이 바로 뭐다? 여기 있는 네모칸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죠. 토글 단추라는 것은 yes or no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토글 단추라고 합니다. 토글 단추. yes 또는 no. 토글 단추라고 옵션 단추 약간 좀 틀리는데 옵션 단추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값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옵션 단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토글 단추라는 게 유리하고요. 또는 취미, 뭐 해볼까요? 학과라 해볼까요? 동그라미 있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학과, 여기는 경영학과, 여기는 뭐 비서학과, 여기는 게임학과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다 그러면 경영학과에 동그라미 치면은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 여기만 동그라미 들어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옵션 단추야. 옵션 그룹이라는 것은 포함시킨 거. 여기 안에 이 그룹 안에 확인란하고 토글 단추하고 옵션 단추 등의 집합이 포함되는 컨트롤을 그룹, 옵션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옵션 그룹. 확인란이라는 것은 체크박스예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나게 생겨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확인란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옵션 단추는 제한이 있죠. 하나로. 콤보 상자라는 것은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른쪽에 아래로 가는 이러한 모양이 삼각형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목록이 아래로 쭉 펼쳐지죠? 원하는 거 선택할 수도 있고 네모치 입력할 수 있고 목록 상자도 그렇죠. 목록 상자 리스트 박스. 목록에서 원하는 값 선택하는 방식이다. 리스트들이 쭉 있으면 그중에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거죠. 명령 단추라는 것은 커맨드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색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중복 확인 버튼 또는 주소 입력 버튼 이런 거 있죠. 버튼. 그겁니다. 명령 단추.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 되겠죠. 폼이나 보고서에 그림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되겠다. 이걸 이미지라고 하고요. 하이폼이라는 것은 또는 하이보고서는 하이폼이나 하이보고서를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 하이폼, 하이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트롤의 맞춤 조정을 보면 서식의 맞춤 메뉴를 이용해서 컨트롤 레버를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위쪽, 아래쪽 묶음을 항목이 있고요. 컨트롤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절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세밀하게 조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컨트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컨트롤을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0.1mm 정도 팍팍팍팍 움직여요. 팍팍팍 움직이는데 이거를 보다 미세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 천천히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컨트롤의 크기 조정을 보면 컨트롤 크기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끌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Shift 키를 누른 채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의 크기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의 크기에 자동을 클릭하면 내용에 맞추어 자동으로 크기에 알맞게 조정이 됩니다. 컨트롤 그룹화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컨트롤을 하나로 그룹을 묶는다는 거죠.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한 후에 서식의 그룹을 클릭하면 선택한 컨트롤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컨트롤 그룹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컨트롤을 선택한 후에 속성, 이렇게 생긴 겁니다. 손 모양으로 생긴 거. 속성을 클릭하면 속성 창이 표시가 되고 속성 창을 이용하면 각 컨트롤이 여러 가지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여 컨트롤러를 만들면 속성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트롤러 속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선택하여 한 번에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의 속성은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로 분류되고 컨트롤의 종류에 따라 표시되고 속성이 다르게 나타낸다. 이게 주요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등록 정보와 같은 말이 되겠죠. 속성 등록 정보. 형식에 대한 속성을 좀 보면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 이 말 뜻 있죠. 이 제목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지블, 표시죠. 비지블이 표시잖아요. 화면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컨트롤의 표시 여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포맷이 뭐예요? 형식이죠. 형식. 그래서 컨트롤의 데이터 표시, 형식을 지정한다. 의미 간단하죠. 그죠? 소수 자릿수라는 것은 소수 자릿수의 소수점 이하 몇 자릿수를 지정할지, 소수 자릿수 몇 자리 지정할지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배경 스타일 말 그대로 투명하게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배경 스타일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어떤 색으로 넣을 것인지 또 이런 거. 배경색 말씀이죠. 특수 효과라는 것은 컨트롤에 볼록 모양, 오목 모양 이런 거 줄 수가 있거든요. 주는 방법.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적용하는 거, 테두리 색. 그쵸? 두께.
전경색, 화면에 나와 있는 색, 전경색입니다. 글꼴의 이름, 어떤 글꼴을 할 건지, 텍스트 맞춤은 왼쪽 할 건지, 오른쪽 할 건지, 수평 맞춤 방법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된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그래서 형식 속성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캡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름표죠. 레이블과 명령 단추의 컨트롤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지정하는 거. 글꼴 크기, 줄과 줄 사이의 간격, 글꼴 두께, 글꼴 기울림, 이탈릭 최적이죠. 그리고 밑줄, 열개수, 열너비, 중복 내용을 숨길지 말지, 확장 기능, 확장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 축소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모두마다 속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뜻을 봐서 충분히 알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엑셀을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속성을 좀 더 보면 자, 컨트롤 원본이라는 것은 컨트롤에 연결할 데이터를 지정하는 거예요. 컨트롤은 어떠한 것이, 어떠한 테이블에 연결할 것인지 그걸 지정하는 거고요. 기본값, 디폴트 밸류라는 것은 새 레코드가 만들어질 때 컨트롤의 기본으로 입력될 값을 지정을 하는 것을 디폴트 밸류,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자, 인풋 마스크라고 하는 입력 마스크라는 것은 입력란 컨트롤에 입력할 값을 형식이나 서식을 설정하는 거고,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은 컨트롤에 입력될 내용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서 유효하지 않으면 입력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유효성 검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엑셀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사양을 지정하는 거고, 사용, 컨트롤의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잠금, 락이죠, 락, 컨트롤에 표시된 데이터의 편집이 가능한 여부 지정하는 거고, 행 원본,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목록으로 제공할 데이터를 지정하는 게 행 원본이에요. 행 원본 형식이라는 것은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목록으로 표시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게 행 원본 형식. 그리고 바운드열이라는 것은 요거 시험지에 몇 번 난 적이 있는데,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선택한 항목을 저장할 열 필드를 지정하는 걸 바운드 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기타 속성에는 이름, 컨트롤의 이름을 표시할지 지정할지 여부, 그리고 IMG 모드라고 있습니다. 입력 시스템 모드. 이거는 컨트롤에 포커스가 들어왔을 때 입력 모드를 지정을 한다. 그리고 엔터키 기능 어떻게 하느냐. 엔터를 눌렀을 때 수행해야 할 작업,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거냐 이런 것들. 세츄레이션 바 텍스트, 상태 표시들이 되겠죠. 컨트롤에 포커스가 들어왔을 때 상태 표시를 표시할 메시지를 지정을 합니다. 또한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것은 마우스 포인터를 컨트롤에 위치시켰을 때 스크린 팁으로 표시할 텍스트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탭 지정이라는 것은 탭을 이용하여 포커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정하는 거고, 탭 인덱스라는 것은 폼에서 해당 컨트롤의 탭 순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항목 선택이라는 것은 목록 상자에서 한 번에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택 방법 등을 지정하는 게 여러 항목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것은 컨트롤의 값이 이전 컨트롤 값과 같은 경우에 컨트롤의 숨김 여부를 지정하는 게 중복 내용을 숨길지 않을지, 기타 속성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탭 순서의 결정은 탭 보기에서 탭을 눌렀을 때 포커스, 커서 있죠. 커서가 포커스입니다. 커서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순서에 의해서 이동을 할지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 컨트롤을 폼에 추가한 순서가 탭 순서가 된다. 그러니까 폼에 추가한 순서, 폼을 추가한 순서 있죠. 먼저 추가한 폼이 먼저 그다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탭 인덱스 속성 설정이라는 것은 각각의 컨트롤의 속성창에서 탭 인덱스 속성에 인덱스 값을 직접 입력하여서 탭 순서를 설정을 합니다. 인덱스 값이 0부터 폼에서 탭을 통해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컨트롤의 전체 개수 -1개까지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탭에는 탭 순서는 기본적으로 요것만 좀 이렇게 기억해줄까요? 폼을 만든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탭이 이동된다. 포커스가 이동된다는 정도 시험에 요거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폼에서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오늘 배우는 폼에서요,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여기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이해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도메인 함수는 레코드의 집합에 대한 통계를 구해주는 함수이다. 함수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편리하게 주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내용은 똑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고 하거든요. 인수 영역은 다 똑같아요. 보면. 그쵸? 뭐가 틀려요? DAVG 뭡니까? 에버리지죠? 평균이죠. D, sum, 합계죠? count, 개수, min, 최소, max, 최대, 락. 자, 룩업, 즉 뭐다? 찾는 거예요. 그쵸? 찾는 함수. 우리가 이미 엑셀 시간에 이런 함수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D, average는 레코드 집합의 뭐를? 평균을, D, sum은 합계를, D, count를, 개수를, D, min은 최소를, D, max는 최대를, 그리고 D, 룩업은 입력된 값을 구해준다. 찾아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인수 콤마 도메인 콤마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제일 마지막에 와요. 이게 특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라는 것은 필드를 지정할 것으로 테이블의 필드의 이름, 테이블 필드의 이름 또는 폼의 컨트롤의 이름, 함수 상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메인이라는 것은 도메인을 구성하는 레코드의 집합, 어떠한 레코드인지 레코드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이나 퀄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조건은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범위를 제한한 어떤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지정하는 것으로 생략하면 전체 도메인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보겠습니다. 요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별표 좀 치고 이러한 사용예로 쓰인다는 거 이해해 두시면 돼요. 보면 설명. 사원 테이블에서, 자, 테이블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까 여기서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등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테이블 필드 이름인데 얘는 테이블 이름 어디예요? 도메인에. 도메인 위치가 어디예요? 가운데가 도메인 위치죠? 가운데 사원. 됐죠?
4원 테이블 됐죠? 직급 필드 값이, 자, 무슨 필드 값이? 직급 필드 값이 부장인 게 뭐예요? 요 부분이. 조건입니다, 조건. 당연하죠. 자, 조건은 어디에? 조건 부분에. 조건이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세 번째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직급은 부장이다. 맞죠? 직급이 부장.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자, 평가 점수를 실제로 구하라고 됐죠? 필드 이름이 뭐예요? 평가 점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VG. 됐죠? 그럼 끝났네요. 충분히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원 테이블에서 점수 필드의 값이 얼마? 80점인 레코드의 성명 필드를 구해라. 성명 필드의 뭘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됐죠? 카운트.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반 테이블에서 음반 코드 필드 값이 1인. 보세요. 음반 코드 값이 1인. 됐죠? 1인 가수의 이름 필드. 됐죠? 이거를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냥 구해라.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룩업을 쓰면 돼요. 룩업.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포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포맷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개수 원하는 개수 맞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컴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책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좀 나온 지가 좀 된 책인데 최근에 제가 좀 읽었습니다. 이 책을 굉장히 끊어져서 한두 페이지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줄거리가 쭉 있는 게 아니고 탁탁 끊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읽기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99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목표와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책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이 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책이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로열티 주는 거 이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본 결과 여러분들처럼 학생이나 여러분들처럼 직장인분들이 많이 요 책을 읽어서 많이 마음속으로 느끼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여러 가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여유를 만들어서라도 꼭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